롯데케미칼 2023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28.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2회전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동방 1위 정조준이라는 제목으로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028년 글로벌 점유율 30% 목표 제시, 롯데케미칼, 롯데알루미늄과 시너지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연간 실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진 거로 그렇게 좀 나오네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성격으로 됐는데 올해 1분기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2022년 말에 종속기업의 장부 가격이 4조 8천억 원대인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들어옴으로 해서 7조 2천억으로 증가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장부 가격은 2조 5천억대의 자회사로서 가장 큰 자회사가 됐습니다. 뭐 롯데 케미칼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기왕에 하는 김에 이 연결이 아닙니다. 연결은 2분기부터 상반기 실적 때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김에 1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롯데케미칼을. 매출이 3조 4천억 원대로서 20%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더 좀 감소하는 바람에 매출 총이익률은 0.6% 살짝 상승했습니다만은 또한 판매 관리비는 또 줄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90억 나왔는데 전년도보다는 36.4%가 감소했습니다. 절대 금액이 감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9%가 감소했어요. 매출 재료비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은 20.9% 증가했고 스루풋율, 마진율은 6.5%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25.8% 더 증가하는 바람에 절대금액상으로는 생산성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8.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6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418억 원이 감소했고 전년도에도 426억 원이 감소했는데 전체 재고로는 34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로 보이는 것은 이 평가 충당금이 2022년도 말에 갑자기 1632억 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다가 1분기에 279억 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1353억 원이 평가 충당금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조화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 가면서 좀 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B의 표현이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2조 8천억 원대인데 25.9%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25.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바로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무려 49.1%나 크게 증가했어요. 가공 비율이 6.3%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재료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차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일치하지만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10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1,010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34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갭이 1,353억 원이 나버리는데 이 금액이 뭐냐 그러면 평가 손실을 잡았던 거를 작년에 올해 와서 다시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매출 이익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용으로 인건비가 91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6% 감소했어요. 근데 직원 수는 32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7,51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연간 예상액입니다만 17.5%가 임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그 신입사원이 대개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당 평균 매출액도 떨어졌고 운반비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활동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1회전이 떨어졌는데 수르푼율은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분석 경험상 해오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과 판매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상품 가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반증 추론은 1, 2차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과는 모순되는 추론을 나오게 함으로써 순리적이지 않은 그런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회계가 투명하다면 이렇게 나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1% 증가해서 34.2% 증가했는데 이것이 차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트리얼즈 종속 기업을 인수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추가 차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투하 자본 이익률은 0.2%로서 내려갔습니다. 이 투명 추론에 대한 그 논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충분 조건 논리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푼율 상승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상품 가격 포함 판매 가격 상승 평균 가격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것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재고 흐름의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인 입증 자료로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단순 평균인데요. 원재료 가격이 11.9%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9.3%가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왕창 잡았었죠. 이렇게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많이 잡는다는 것을 장부 가격을 낮추면은 재고자산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평가 손실 환입을 잡은 거죠.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거니까 재고자산을 거꾸로 증가시키는 그런 조정 작업들, 나쁜 말로는, 부정적인 용어로는 조작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회계하는 사람들이 잘 써먹는 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원재료가 하락했는데 제품 가격 단순 평균으로는 11.2%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그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크게 올리진 못했는데 올해는 거의 내려간 만큼 추가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집계를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12%가 하락을 했는데 재료 비율이 86.5%거든요. 그러면 10.3%의 하락 압박을 받는다. 그런데 가공 비율은 또 여러 가지 비용 등으로 해가지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가 그 하락 압박률은 9.5%다. 압박률보다는 더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 상승을 했을 것이란 추론 성립할 수 없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과 영반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글로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냐 하면은 무려 1,300억이라는 재고자산 평가 가지고 속된 말로 장단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13조 9천억 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가 5% 감소를 했기 때문에 WCI 적자가 일부 예상이 되는데 2%만 매출을 더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한 694억 원 정도, 그 1분기에 290억 흑자가 났으니까 한 700억 정도 이익을 내는 거로 사업 계획을 확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판매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5%를 거꾸로 더 증가시킨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실제보다도 평가를 또 좀 부풀려 가지고 올려버린다고 한다면은 매출 노력을 더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은 700억으로 나온다. 이런 원가 회계가 아주 그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장난질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200년 이상 산업사회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래 세계에는 스루풋 회계로 다시 변화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예측을 해보면은 13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13조 8천억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남는 게 그래도 스루풋상으로는 815억 원이 남는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1.7%만 더 그 상승을 가지고 17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14조 원대로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242원까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스루풋상으로는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예측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다. 원가 회계 기준보다도 뭐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10만 원 싸게 해가지고 이게 단가라고 기준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나온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일반적으로 판매 예가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작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특별한 경우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 작업이 금액이 작다면은 그게 안 나타날 텐데 무려 1,300억이나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재고가 증가한 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원인 추적을 역으로 해 나갈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이 문제였다 라는 점을 밝힐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주가는 15만 4,8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23,700원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51%입니다. 그 마이너스 1% 내려갔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 롯데지주, 롯데물산, 그 다음에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으로서 JP모건이 25.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타난 것은 JP모건 하나지만은 다른 외국인 투자기관들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롯데케미칼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이 지금 6월 말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공시되는 대로 개별 및 연결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롯데케미칼이 결산을 했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